안녕하세요. 피부 디자인하는 의사 닥터 디자이너 최원혁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셔서 여러 가지 피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 미스 코리아 선 숍 호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유나님을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도 글로벌 선 미스 코리아 이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또 그 중에서도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평소에 리프팅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수분 관리나 이런 에스테틱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피부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피부과를 고르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사실 피부과의 개수만 따지면은 편의점처럼 많지 않나? 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워낙에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피부의 특성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피부가 되게 얇기도 하고 어떤 분은 피부가 되게 두껍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술 종류도 워낙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각의 사람들의 피부에 딱 맞춰서 시술을 해줄 수 있는, 나한테 딱 맞는 시술을 해줄 수 있는 피부과가 제일 좋은 병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은 환자분들을 딱 볼 때 어떤 시술을 추천을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딱 감이 오시나요? 처음에는 사실 딱 봤을 때 잘 안 보이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 일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한번 딱 보면은 어떤 게 좀 신경이 쓰이시겠구나, 어떤 게 좀 고민이시겠구나, 이제는 조금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딱 피부 보시면 어떤 피부 시술을 하는 게 좋을지 추천해 주실 수도 있나요? 너무나 미인이셔서 특별히 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만 한 가지 정도 조금만 더 추가해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낸다면 저는 리프팅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요새는 리프팅이라는 게 꼭 처져서 뭔가 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의 탄탄한 피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다 리프팅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내려오는 거를 막 땡긴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피부 자체의 탄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타이트닝, 이런 목적에서도 리프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리프팅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나이대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이 피부 관리에 시작할 수 있는 이 나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네요. 피부 관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중학생 때부터 막 엄청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중학생 때도 만약에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기에 잡아주는 게 여러모로 좋고요. 요새는 한 20대 중후반만 되더라도 그때부터 관리를 시작하면은 훨씬 더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질환이 생겼을 때 그거를 고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게 언제나 훨씬 더 효율이 좋고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20대 여성분들에게도 리프팅을 추천해 주시는 편인가요? 그죠. 보통 20대 초중반은 사실 그렇게까지 잘 체감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20대 후반 정도부터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 해마다 1%씩 점점 라도 처음보다 거의 한 50% 정도의 줄어드는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미리미리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기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딱 저 보시면 어떤 오늘 시술을 추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지 네, 궁금해요. 제가 요새 제일 즐겨하고 있고 제일 좀 효과가 잘 나오는 리프테라라는 장비를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리프테라는 그러면 어떤 부위에 효과적일까요? 리프테라 여기저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가 옆에 심부볼도 되고 이중턱도 되고, 특히 약간 팔자 위쪽이나 눈가 근처 이런 데가 보통 되게 좁은 부분이라서 딱 밀착하기가 어려워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리프테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다 찍어줄 수 있는 측면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리프팅을 굉장히 많이 하면 피부도 얇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약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위험성은 없나요? 실제로 레이저를 많이 한다 그래서 피부가 얇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뭔가 레이저를 하고 나서 피부 자극이 좀 있어서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거를 얇아진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얇아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리프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해주면은 피부가 더 두터워지면서 건강해집니다. 많이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일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네, 또 하나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고 가네요.
원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시중에 많은 기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피부과도 많고요. 그러면 기기가 다 똑같아서 아무 피부과나 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물론 장비는 똑같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장비를 어떻게 쓰냐가 사실은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똑같은 장비라도 어떤 깊이로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강도로 할 것인지, 또 시술 방법도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분의 얼굴에 맞춰서 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물론 장비 자체가 주는 본질적인 것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시술자의 능력과 그 다음에 그 고객의 얼굴에 맞춰서 시술하는 게 더해져야지 정말 더 큰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가 한 50% 정도는 결정을 하고요. 그 얼굴에 맞춰서 하고 어떤 시술 방법을 쓸 것인지가 나머지 50%의 과정을 결정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딱 보시면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요. 피부과 시술 말고도 또 원장님만의 본인만의 이런 피부 관리 꿀팁이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이 뭘 하고 그렇게 하긴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딱 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습과 자외선 차단, 딱 그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피부라는 거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피부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색소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푸석푸석해지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바로 보습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습을 좀 충분하게 해주면은 훨씬 피부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만 확 줄여주더라도 피부 노화가 되는 속도를 훨씬 더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쓰고 야외 활동을 좀 길게 할 때는 거의 2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또 봄이 찾아왔잖아요. 또 푸석푸석해지기도 하고 건조하고 피부 관리 때문에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그럴 때 원장님이 추천해줄 만한 시술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슬슬 따뜻해질 때 엄청 건조해지고 막 당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단순히 제품 보습만 하는 걸로는 조금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피부에 직접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들을 요새는 스킨 부스터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러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부 안에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DNA 성분인 PN이라는 성분을 넣어주는 리쥬란이라는 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줄기세포에서 유효한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어낸 엑소존이라는 이런 시술들도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이렇게 유효한 성분을 피부 안에 넣어주는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해주면은 요즘 같은 때는 훨씬 더 촉촉하고 더 탄탄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미스코리아 이유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디자이너 최원혁 방송인 이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